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이제 인요한 위원장,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대구에서 만났어요. 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상당히 직설적이기도 하지만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대로 듣부잡들 싹 다 정리해달라. 예,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서부터 정리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아주 폭탄 발언을 퍼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요, 매일같이 언론 인터뷰를 하는데요. 자, 이제 3호 안건은 이제 미래 청년, 여성,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제 혁신안을 제기하겠다. 그래서 여성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지금 성공한 나라가 된 것 아니냐.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준석은 빨리 돌아와서 중책을 좀 맡아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 만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여성 문제에 관해서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의 주장에 관해서요, 이준석이가 즉각적으로 또 반박을 하고 나왔네요. 야, 이준석이 참 대단한 인간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하니까 탄핵하려면 해봐라. 나 당당히 맞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오늘 또다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 홍익표,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그러니까 이제 친명들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검찰의 특활비를 샅샅이 뒤지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활비를 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좀 잡아보겠다라는 속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에 관해서는 민주당이요, 한쪽에서는 탄핵을, 다른 한쪽에는 특활비를, 이 두 개를 가지고 지금 이제 말하자면 밀어붙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검 카드,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개의 카드를 들이밀고 있는 민주당. 야, 이런 정당이 정말 제대로 민생을 살피고 정말 국가 안보를 챙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당인지 우리 모두가 한번 본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제 이제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고민정의가 어제 완전히 방통위, 그러니까 박민 KBS 사장 청문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이 오늘 여러 언론에서 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맨 먼저 이뇨한 위원장, 이뇨한 위원장 연일 아주 인기가 좋아요. 매일같이 여러 개 언론에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을 핵심은 바로 뭐냐, 이준석이 돌아와라. 그럼 선대위원장이 됐든 뭐가 됐든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맞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가서 느닷없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이제 일정 조율을 하지 않고 갔는데, 다음부터는 일정 조율을 하고 가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3호 혁신하는 미래 청년 일자리, 민생 R&D 사업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KBS 최강시사에서 지금 인용한 혁신위원장이 얘기한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선대위원장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내 권한이 거기까지는 없다. 돌아와서 화합하면 우리가 중책을 맡길 수 있다. 예, 그래서 빨리빨리 힘을 합쳐야 되고, 본인이 이제 우리한테 응답을 줄 때가 됐다. 그래서 답을 달라는 것을 독촉하고 있는데, 이준석이가 바보입니까? 몸값을 끝까지 올려야죠. 12월 정기국회 끝난 이후까지 계속 마지막 데드라인까지는 이 몸값을 올리고 버티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완전히 이 황제 레드카펫을 깔아줘야만이 오겠다. 이런 계산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말이죠. 이준석은 앞으로 좀 더 예의를 갖추고 가도록 하겠고, 미리 약속을 잡고 만나겠다. 그리고요, 이준석의 가족 등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제가 갈 때 굉장히 당황스럽게 받아들였는데, 다음에 만날 때는 순리대로 접촉을 하고 먼저 그러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토콜을 지키겠다는 것이고요. 이 얘기는 이제 이준석 입장에는 아니, 내가 그렇게 전직 장 대표인데 네 멋대로 와서 나를 만나자. 그러면 내가 만날 것 같으냐?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 프로토콜을 좀 지키는 양을 갖춰라. 이렇게 지금 받아들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요, 이제 미래 청년 일자리, 이제 민생 R&D인데, 지금 혁신위에는 참신하고 젊은 여성이 과반이다. 방향을 아주 잘 잡아줄 것이다. 그리고 여성만 따로 특별히 대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청년이다 청년. 그러니까 이제 여성을 별도의 카테고리화하지 않고
청년의 틀 안에서 그러니까 젠더의 차별을 두는 그런 우대안은 아니다는 겁니다. 요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OECD 국가에서 여성 지도자가 우리 한국이 형편없이 낮는데 그거 좀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머님들 때문에 발전한 것이고 남자들 때문에 남자들이 발전시킨 나라는 아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얘기는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혁신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남자들이 발전시킨 나라가 아니다. 이런 얘기는요.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왜냐면은요. 지금 이제 역설적인 얘기지만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여성 지도자가 굉장히 낮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성 지도자가 국가 이 경영 발전에 참여한 비율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발전했어요? G10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다 본다면 발전에 말하자면 직접적인 영향을 준 정책 결정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남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얘기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물론 정서적으로 뭐 우리 어머님들이 자식들을 갖다가 훌륭하게 키운 그 자식들이 대한민국을 바뀌었는데 그 어머님들이 낳은 아이들 가운데 아들들 남자들이 많이 그동안에 많이 참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성 지도자가 낮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남자가 발전시켰다라고 하는 개념은 발전시킨 나라가 아니라는 말은 틀리고 어머님이 발전했다는 말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혁신위원장으로 이게 이제 사적인 의견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좋지만은 공개적인 방송에서 혁신위원장에서 지금 더군다나 이준석이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여가부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여성들의 이 표 관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뭐 다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 고개를 돌리는 현상이 많아요. 그래서 남성 이 표 잡는 것도 굉장히 표심도 굉장히 중요한데 남자들이 발전시킨 나라가 아니다.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더군다나 2030을 우리가 끌어내야 되잖아요. 자,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인용환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이준석이가 즉각적인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성포가 오를 것이라고 단순한 처방과 편견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이 특정 성별에 의해 일어났던 주장이 가능하지도 않다. 저하고 이 부분은 생각이 비슷하네요. 그리고 당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젠더 담론을 제발 냉탕온탕으로 가져가지 않아야 되고 일관된 관점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제 그러니까 KBS 여기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바로 대구를 방문해서 경북대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고요. 11시 30분부터 한 30여 분 정도 홍준표 시장하고 만나고 바로 지금 오후에 올라와서는 DJ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 참석해서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제가 보기에요. 역대 혁신위원장 중에서 이렇게 이 하이 프로파일로 언론 접촉을 하고 말을 뭐 이렇게 뭐 정말 아는 것도 많고 생각도 논리 정연한 것도 같아요. 이렇게 거침없이 인터뷰를 하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인용환 위원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좋게 얘기하면 그만큼 열심히 한다. 그리고 또 방향성은 상당 부분 많이 맞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요 점은 평가해 줄 만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를 대구시장실로 예방을 해서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홍준표 만났는데 이제 주로 듣기만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인용환 위원장의 생각, 혁신 방향이야 이미 언론에 뭐 많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완전히 열불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혁신위원장이 마치 무슨 뭐 전권을 가진 것처럼 왁 쏟아 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선은 지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주 윤 대통령 딱 보호막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한테 점수 이름은 골로 간다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뭐 중앙정부에서 예산 안 주면 시장 해먹겠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한테는 날리질 않아. 김기현까지만 날려요. 예, 아주 약어요. 예. 그래서 이 홍준표는 그러면서도 이준석이는 끝까지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보호막, 이준석이는 끌어안고 그리고 김기현은 내치는 이 작업을 하는데 인용한 혁신위원장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정치판을 읽는 눈이 누구보다도 빠르고 계산이 빠른 사람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예,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통령 이용해 먹는 세력들은 혁신위가 정리를 좀 해달라.
그리고 본인이 이제 원내대표 때 광우병 파도 때 이제 여야 원내대표 간에 낮에는 싸우지만은 밤에는 새벽집에 가서 밤에는 새벽까지 소주를 마셨는데 지금 정치는 낭만이 없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듣보잡들이 너무 설치는데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당의 허리가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준석과 관련해서는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조리돌림을 했냐. 돌아오면 그건 진짜 벨도 없는 놈이 된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말고 너 버텨라.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뭐 본래 대선 때부터 지금 이준석이는 윤 대통령한테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라 홍준표한테 많이 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 아는 건 사실 아니에요. 예. 본래 유승민한테 갔는데 유승민이가 워낙 안 뜨니까. 예. 그리고 진짜 벨도 없는 놈이 되고 이런 사태를 만든 게 당 지도부 또 이제 김기현이를 끌어들이는 거죠. 소위 그 대통령 믿고 설치는 철모르는 듣보잡 애들인데 박사님이 돌아가셔도 이준석이는 돌아오기 어려울 거다. 애들로 얘기하고 있어요. 애들. 이미 뭐 애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장제원 애들, 그 다음에 뭐 권성동 애들. 야, 이건 좀 심한 이 조롱인데 좀 품격을 지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좀 기다리고 있고 안 할 수 없게 분위기만 만들고 있다. 예, 그리고요, 혁신위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당 지도부가 혁신위 만들어 놓은 것은 그냥 저질러 놓은 거 적당히 수습해보라. 수습 못하면 혁신위에 덮어씌워서 정리하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냐. 얄팍한 생각이다. 그런 판에 지금 박사님이 나서서 수습하고 많은 사람 만나고 하는 거는 참 좋다고 본다.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데 과연 그게 이 당의 풍토에서 통할 수가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은 들었다 놓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기현이는 이준석이를 못 당하고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는요, 이 사람들이 윤 정권을 위해 일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대통령이 많이 갖고 있을 거다. 그래서 대통령이 저런 비난받는 게 난 참 안타깝다고 본다. 그런 세력들은 혁신위에서 정리를 좀 해줬으면 한다. 자, 그래서요, 지금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도 논리 흐름은 윤 대통령은 끝까지 보호하는, 방탄하는, 그러면서 김기현은 완전히 내치고, 그리고 이준석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주는 이러한 이 삼중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좋은 얘기도 상당히 많은 것이죠. 이제 홍준표 시장이 직설적으로 내뱉고 이래서 조금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저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또 옳은 얘기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이 불각은 불가원이라는 말이 정치적으로 얘기한다면 홍준표 시장한테 딱 맞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한동훈 장관인데요. 한동훈 장관도 열이 날만한데 그래도 잘 참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한테 밝힌 얘기입니다. 자, 왜냐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 아주 끝까지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이동관 지금 방송통신위원장까지 탄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 탄핵안을 본회의에 이제 보고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탄핵 얘기,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탄핵 얘기되는 분들이 무슨 형사재판을 받거나 기소된 바가 있느냐, 위중교사라도 했느냐, 이 얘기는요, 이재명이를 탄핵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재명이 탄핵하라는 탄핵이나 똑바로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 빨리 구속시키고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이재명이 말하자면 당 대표직을 내놓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의 탄핵은 당 대표직을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돌려서 치는 거죠. 예, 이재명이를. 그러면서요, 도대체 탄핵 사유가 뭔지 그 길 먼저 설명해야 되는 문제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 사유도 없는데 웬 탄핵을 계속 얘기하냐, 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국무위원이 21명인데 그 중에서 10명 정도를 탄핵 임의했거나 탄핵 우협한다고 하는데 이거 국정 마비 시키겠다는 것밖에 더 되냐? 그래서 탄핵 사유는 나중에 정하고 탄핵 대상을 먼저 정한다는 거, 이거 국정 마비 시키겠다는 것인데 이거 국민들이 이거 이해할 수 있겠느냐? 옳은 얘기죠. 아니, 탄핵할 수 있는 법률적 위반 행위가 있을 때 탄핵이 나오는 것이지, 탄핵 대상을 정해놓고 거기에 껴서 죄목을 밝힌다? 이건 이게 그러니까 표적 탄핵이라고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서 직무정지를 노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정당한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탄핵의 목적이다. 그러면 그건 불법적 탄핵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오늘 또 아주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요. 그리고 어제도
이런 민주당에 대해서요.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해라. 탄핵을 장난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좀 머리 대놓고 얘기 좀 하자. 당당하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사유로 본인을 탄핵을 하겠다는지 어디 이해하라도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고민정, 마주 난장판이 됐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료 화면을 먼저 보십시오. 자, 이 장제원 위원장하고 이제 설전을 벌여요. 예, 설전을 벌이는데 장제원 위원장한테 이제 갑질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 사과라 별의별 요구를 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청문 대상이냐? 장제원 위원장도 말빨이 세신 분이잖아요. 아니 내가 청문 대상이냐? 청문 대상한테 질문해야지 나한테 질문하고 나한테 따지지 마라. 같이 맞받아치면서 난장판이 벌어졌고요. 민주당이 집단 퇴장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문 대상이 박민인데 박민 KBS 사장한테 할 질문을 불만을 지금 장제원 의원한테 내뱉는 거예요. 그 장제원 의원이 이걸 참을 수가 있겠어요? 못 참죠. 그래서 어제 과방위도 난장판이 된 상태에서 청문이 시작이 됐고 끝나게 됐다. 예, 이러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자, 장제원 의원 몇 가지 대화만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왜 싸우게 됐느냐? 신상 발언을 하자. 신상 발언을 하겠다. 그러니까 신상 발언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고 의원만 특혜를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일어나서 항의를 하면서 한순간에 이제 고성이 오가면서 난장판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고민정이가 왜 위원장이 이런 거야말로 자기 멋대로 신상 발언 기회도 안 주고 질의응답을 하라고 강요하는 거 이거야말로 갑질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 반발을 하니까 그 장제원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혼자 청문회 하는 거냐? 예. 왜 자꾸 특혜를 달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같이 고성으로 맞받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한테 청문회 하는 거냐? 이러면서 난장판이 된 거예요. 예. 자, 이러한 이제 이 분위기로 어제 일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고민정의는요, 장제원 위원장의 갑질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장제원 인사청문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고 의원 이 청문회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장 위원장은. 그러니까 장제원 위원장은 자격은 고민정 의원님이 부여하는 겁니까? 이 얘기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박민 후보자가 청문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거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불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왜 자료 안 내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시비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상 발언을 달라고 하니까 신상 발언이 문제가 아니고 질의응답을 제대로 좀 하라. 요러면서 또 다시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어제 청문회 장 난리가 났고요. 고민정의는요, 장 위원장은 청문위원의 권리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청문위원을 매도하고 있다. 굉장히 유감이고 자격이 없다. 더 이상 청문을 진행할 수가 없고 자료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나중에 주든지 말든지 위원장이 또 갑질을 하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이러면서 이제 고함을 지르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제원 위원장도 세상에 위원장 청문회 하는 것은 처음 본다. 자료 제출 못 받은 것도 위원장 탓이고 그 의원 입맛에 맞는 답변을 안 받아줘도 위원장 탓이고 어이가 없다. 그러면서요. 위원장 자격을 고민정 의원이 정하느냐. 예, 이렇게 이제 장제원 위원장도 맞받아치니까 요때 고민정의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그리고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제원 위원장도요. KBS 사장 청문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집단 퇴장한 거 유감이다. 그리고 위원장 자격 운운한 거 사과하라. 이렇게 강하게 받아쳤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KBS 이 박만 사장은요. 우선 구조조정보다는요. 예, 그러나 지금보다도 상황이 더 악화되면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지난 4년 만에 118억 적자가 작년에 났고 올 상반기 적자가 420억 원인데 더 적자가 커질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KBS가 가진 자산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겠다. 그리고요, 이 적자 원인은 이제 방만 경영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특히 KBS가 직책과 직위를 분리하게 되면은 모든 사원이 국장까지 자동 승진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고액 연봉, 부보직자가 많게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인사승진 시스템을 바꿔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성과를 보이지 못한 사람은
자동 도태되도록 개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KBS의 소위 편성지침 제작 가이드라인, 요거를 보면은 제작 책임자하고 실무자 간의 균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균형이 무너지면 마치 의대생에게 중요 수준을 맡기는 것 같은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뉴스의 정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거는 대대적으로 좀 손을 보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KBS 청문회 인사청문회 어제 이제 난장판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이제 홍익표가요. 홍익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지금 이 검찰의 특활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어요. 박용진이도 나오고 그 홍익표도 나서고, 뭐 박용진이도 한동훈 장관하고 자주 붙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미운 사람들은 다 나와서 이 특활비 요거를 집중적으로 앞으로 다루겠다. 그래서요, 이번 예산안에서 이 특활비 소명되지 않은, 그러니까 소명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특활비는 대폭 수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법원에서까지 이제 특활비 공개 문제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홍익표 얘기는 이제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아주 강하게 내비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박용진이도 말이죠. 지금 이제 불투명한 특활비 집행에 대한 국민 불신에 나몰라라 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국회가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 특활비 수사 기밀성과 예산 집행 투명성 원칙이 양립 불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국회 개선 요구에 법무부와 검찰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고요. 이탄희 의원은요, 검찰 특활비는 국민들의 혈세다. 검찰은 정당한 법원의 판결과 국회 요구에도 계속해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검찰 특활비만큼은 반드시 편성 그리고 지침 변경을 통해서 그 정상화하고 사용 및 감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 작심하고 칼을 대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